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1 사기꾼 학교 보내기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사기를 당했을 때 법적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대응에는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입니다. 어떤 소송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은 두 소송을 한꺼번에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부분은 당황하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자신들이 행한 사기죄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는 변호사만큼이나 정통해 있습니다. 사기의 고수들은 오히려 변호사에게 자신이 빠져나갈 법률의 허점을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기꾼들은 범죄 준비 과정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지식과 대처 방안까지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을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것은 사기꾼들에게 빠져나갈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했을 때는 오히려 감정을 추스리고 냉정해지고 차분한 자세로 대처 방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우선 사기죄를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수집을 해야 합니다. 사기 범죄는 내가 사기당한 피해 금액보다도 고의로 속였다는 그런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기꾼의 비상 시나리오가 작동하기 전에 재빨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기 내용을 담은 녹취 파일이나 문서를 공증받아서 증거로 확보를 해두면 입증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사기를 인지하는 순간이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골든타임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증거가 확보가 되면 즉시 고소장을 작성해서 피고소인 사기꾼이죠. 사기꾼의 거주지나 사기꾼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도 피해 액수보다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고소장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담당 조사관에게 사기로 인한 형사소송법상 사기죄로 고소한 사유를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대부분 1개월 이내에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작성한 고소장을 근거로 해서 경찰에 설명을 하고 사건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도 함께 제시를 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면 담당 조사관은 기소를 할 건지 불기소를 할 건지를 의견을 첨부를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추가로 불러서 조사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기소,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가 결정이 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불복해서 항고를 할 수도 있고, 기각이나 불기소 처분이 되면 재신청이나 재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항고나 재정신청은 다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나 증인을 확보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조사 중에 합의 의사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대질신문할 때 이루어집니다. 합의는 재판 진행 과정에 해도 되지만은 일단 합의금은 먼저 제시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될 때 사기꾼도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이때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기죄의 입증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해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급한 마음에 합의서에 쉽게 사인을 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합의를 가장해서 상황을 모면하라는 사기꾼들의 트릭에 또 한 번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받아둘 경우는 사기꾼은 처벌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을 갚겠다는 말만 덜컥 믿고 합의를 해버리면 사기꾼은 처벌을 줄이고 돈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 후에 검찰에서 기소가 결정이 되면 형사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고소인, 증인, 그러니까 내가 고소인이고 내가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 출두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소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증언 과정에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피고소인, 그러니까 사기꾼의 변호사로부터 유도신문에 걸려가지고 말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의 고소 사건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형사재판 종결 전에는 재판부에 배상명령, 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도 그 피해액에 대해서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배상명령 제도라고 하는데 그 배상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건 재판에 변론 종결 전에 배상명령 신청을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엄격한 민사소송 재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 해당 요건을 잘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인 추심은 강제 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확정 판결 시에는 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산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심 단계에서도 가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회수가 어렵다면 몇 년 뒤에까지 회수를 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사건은 민사소송보다는 먼저 형사소송을 진행을 해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진행을 하고 배상명령 신청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득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장 내가 피해 입은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기꾼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청구를 하고 법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고 분쟁이 발생하면은 현 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사법기 법원이 분쟁을 하는 양 당사자 사이에 개입을 해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해 주도록 하는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에 사기꾼이 나의 돈을 갈취해간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 사기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민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비용은 고소인인 내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사기당한 액수보다도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사기꾼을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단 소송을 진행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내가 승소를 하게 되면 패소자가 승소자의 소송 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 비용, 증인 비용, 변호사 선임료는 보수 산정 기준에 따른 일부 금액도 포함을 해갖고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피해자인 당사자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피고, 사기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경우에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떨어진 지방법원까지 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돈이 많은 부자라서 재판에 지고 미안한 마음으로 모든 비용을 일시불로 주고 손해배상을 해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사기꾼들의 대부분 보면은 막장 인생을 살면서 일정한 거처도 없습니다. 또 소송을 진행할 만큼 여유가 없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자로 명부등재라는 제도를 통해서 신용불량자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돈을 받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소송은 사기꾼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통해서 사기꾼에 대한 수사나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송은 사기꾼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 자체도 피해자인 내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검사가 나의 소송을 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찰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를 하고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법원에 기소를 하고 공판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서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판사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형사소송은 피해자인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 비해서
소송 비용이 들지 않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 나한테 사기를 친 사기꾼이 만약에 정가가 없는 초범이라면 합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피해를 본 피해 금액에 추가적인 피해 보상 금액 정도로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고소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행위 자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내 돈을 갚든 갚지 않든 상관없이 이미 그 사기 행위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합의나 고소를 취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기꾼에게 합의서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기꾼을 전과자로 만들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분풀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인 간의 채권이나 채무관계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 사건, 금전 채무의 이행 소송,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 소송, 이혼이라든가 파양 등의 신분적 형성 소송,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개인의 권리 보호와 사법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가 마련한 재판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또는 공기업 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상사사건이라든가 가사소송사건, 비송사건들도 민사소송사건에 속합니다. 채권 채무가 변제할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금전 지급 청구의 소송인 것입니다. 만약 소송하려는 채권의 소가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17년 1월 그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 사건 심판 청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액 사건이 아닌데도 소액 사건 심판 적용을 받으려고 청구 금액을 쪼개서 하거나 이를 위반하게 되면 소액 사건 심판법에 따라서 소가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에 해당이 된다면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고 범죄자를 압박을 하고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한 일이 개인 간의 돈을 빌려주고 기일 내에 돌려받지 못했을 시에는 고민 끝에 내리는 결정이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사도 없었고 갚을 능력도 없고 거짓말로 돈을 차행해서 갚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나 법무사, 법률 전문가와 사건의 전말을 소통하고 민사나 형사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고민을 한 후에 잘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자칫하다가는 돈도 날리고 시간만 낭비하고 기대 이하의 결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빨리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지금 아직도 한창 판을 벌리고 있을 때, 사기꾼이 집행유예 기간일 경우 모든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시점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고소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기꾼들이 모두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기꾼 학교 보내기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